1950년 8월의 부산은 도시라기보다 거대한 대기실이었다. 항구로는 보급이 들어오고 도로로는 피난민이 몰려들며 병원으로는 부상자가 끝없이 밀려왔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을 유지시키는 힘은 대개 후방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해 8월, 부산은 후방이 아니라 마지막 엔진이었다. 전쟁 초반 유엔군과 국군은 계속 밀렸다. 그 끝에서 만들어진 것이 흔히 부산 교두보 또는 낙동강 방어선이라 불리는 방어지대다. 위키백과는 이 전투를 1950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어진 대규모 교전으로 정리한다. 한반도 남동쪽 끝, 부산을 포항한 방어선 안에서 유엔군은 6주 가까이 버텼고 대구, 마산, 포항과 낙동강 일대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막아냈다. 이 방어선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8월 1일, 미 8군은 전 부대에 낙동강 동쪽으로 물러나 방어선을 세우라는 작전 지시를 내린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철수 과정에서 낙동강 다리들이 폭파되었다. 그중 한 곳에서는 피난민이 다리 위를 계속 건너자 경고와 통제 시도 끝에 결국 다리를 폭파할 수밖에 없었고 수백 명이 희생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선의 포탄보다 후방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먼저 끊긴 순간이었다. 부산이 마지막이 된 이유는 단순히 지리 때문이 아니다. 부산은 항구였다. 전쟁에서 항구는 창고이자 혈관이다. 탄약과 식량과 의약품이 들어오고 부서진 장비가 정비를 거쳐 다시 전선으로 올라간다. 동시에 항구는 사람을 빨아들인다. 연구에 따르면 1950년 6월 말 전쟁 발발 직후 부산에는 약 20만 명 규모의 피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1951년 1월 1.4 후퇴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 50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정리된다. 1950년 8월의 부산은 이미 첫 번째 거대한 유입이 도시를 바꾸고 있던 시점이었다. 사람이 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공간이다. 숙소, 식수, 화장실, 병상, 그리고 학교다. 부산시기록은 전쟁 중 부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군용시설이나 병원으로 증발되었고 그 때문에 필한 학교들은 산이나 빈터에 천막과 임시 건물을 세워 수업을 했다고 전한다. 교실이 비면 병실이 들어섰고 운동장이 비면 구급차가 들어왔다. 아이들의 시간표는 접히고 들것의 동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지점에서 1950년 8월 부산 교두보의 덜 알려진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낙동강 방어선은 총검과 포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송과 치료의 전쟁이었다. 전선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그를 살릴 확률은 얼마나 빨리 수술대에 올리느냐로 바뀐다. 한국전쟁은 이 후송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전쟁으로 평가되는데 당시 체계는 전선의 의무소부터 야전병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일본의 후방병원까지 이어지는 긴 사슬이었다. 영국군 사례를 다룬 의학사 논문은 한국전쟁의 후송 체계가 전장 밖의 시설까지 연결된 구조였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는 떠있는 병원이 들어왔다. 미 해군 병원선 USS 컨설레이션 AH-15. 미국 해군 역사센터 기록에 따르면 이 병원선은 1950년 7월 중순 출항해 8월 16일 부산에 도착해 연합군의 부상자를 치료했다. 부산은 육지의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담을 바다 위로 분산시키며 후방을 버티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하늘도 움직였다. 전쟁은 종종 새로운 운송 방식을 강요한다. 미 공군 의묘 기록은 한국전쟁에서 육군, 공군 헬기, 그리고 C-47, C-54 수송기가 대다수 부상자 후송에 투입됐고 전장 항공 후송이 2차 세계대전 대비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정리한다. 전선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후송선이 늘어날수록 살아남는 확률이 늘어난다. 1950년 8월 부산의 병원 복도는 사실 바다와 하늘로 뻗는 생존 네트워크의 중앙 분기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충분한 물자가 있을 때만 굴러간다. 8월의 부산은 늘 부족했다. 붕대, 소독약, 수액, 심지어 침대. 물자가 모자라면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선별센터가 된다. 누굴 먼저 살릴 것인가? 어떤 수술을 미룰 것인가? 병원은 전선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전쟁을 반복한다. 그럼에도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위키백과가 정리하는 부산 교두보 전투는 대구, 마산, 포항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졌고 그 말은 곧 부산 후방에 파도처럼 부상자가 도착했다는 뜻이다. 특히 동해안의 포항 일대 전투는 8월 초 중순까지 계속되며 낙동강 방어선의 일부로 전개된다. 전투의 지명이 늘어날수록 부산의 복도도 길어진다. 이 시기 부산은 사실상 임시수도 기능도 떠안기 시작한다. 위키백과는 전쟁이 낙동강 인근에서 형성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을 임시수도로 삼았다고 정리한다. 행정과 군사, 보급과 의료, 피난과 교육이 한 도시로 몰린다. 전쟁은 부산을 마지막으로 만들었고 그 마지막은 단지 방어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총동원이었다. 1950년 8월 부산 교두보를 다룰 때 우리는 흔히 버텼다 하는 말로 정리한다. 하지만 그 버팀의 실체는 총과 포만이 아니다. 다리가 폭파되는 와중에도 끝까지 건너려 했던 사람들, 학교를 빼앗기고 산빛 아래서 천막 수업을 이어가던 아이들, 바다 위 병원선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수술대에 올리던 그 의료진들, 그리고 하늘길로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수송기들. 이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후방이 아니라 전쟁을 견디는 구조였다. 부산이 무너지면 끝이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 전체가 기지가 되었다. 1950년 8월의 부산은 지도 한 귀퉁이에 그어진 방어선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이동이 겹쳐진 거대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